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해미중학교 서무 과장이라는 분이 그 과장이라는 분이 성 안에 살았는데 야근을 하고 월급 때 되니까 이제 야근 옛날 수기로 전부 이렇게 할 때니까 아마 밤 12시가 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사정이 나쁠 때니까 이제 주변에 가로등이라는 건 전혀 있지도 않고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전기는 들어왔지만 전부 단전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칠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주 어두운 그 칠흑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최알기 시인을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옆에서 들으니까 그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성안까지는 들어왔는데 진남문 앞까지 들어왔는데 그리부터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더라. 왜? 그게 뭐냐?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최알구 신을 봤나?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땅거미예요. 땅거미. 땅거미라는 건 뭐냐면 그 초저녁에 안개가 낀다든지 하면 그 뭐라고나 그 초승달 떴을 때 아주 어둘 때 그때 기류 현상에 의해서 한 발짝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도 그거 체험을 했는데 안개지 안개. 네, 안개가 끼면은 자기가 딛고 있는 발에 자기 발 한 앞에도 안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저쪽 공원 저쪽 밑에 끝에 살았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막 벼가고 여기가 탱자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탱자성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탱자 지자 썼거든요. 그랬는데 그 탱자 그리고 저 해안나무 밑이가 전부 덤풀이었어요. 뚝이 위에 나무가 서 있었고 지금은 저기 조성이 돼가지고 판판해졌는데 그 길을 헤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밤 12시 지나서 퇴근을 해서 갔는데 학교에서는 물론 등이나 뭘 켜놓고 근무를 했겠죠. 집을 갔는데 4시, 새벽 4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여기서 저기 저 끝머리니까. 그럼 한 몇백 메타? 몇백 메타죠. 그러니까 밤새 헤맨 거예요. 아니, 몇백 메타를 그럼 한 4시간 정도? 네, 4시간에. 헤매가지고? 네, 헤매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도깨비 홀렸다는 그렇죠, 도깨비 이런 얘기예요? 홀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나중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저 천씨라는 분이 양복짓던 분이 옛날에 성 안에 살았어요. 그 천만웅이라고 그 아들이 저랑 그 1년 학교 먼저 다녔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헤매고 막 사람 살려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까 먼데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호롱불을 들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러느냐고 이 등불 갖고 가라. 그래서 자기 집을 가까스로 찾아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얼마나 헤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알구신 만났던 명이네. 최알구신이요? 최알구신. 채알이라는 게 천막구신. 채알. 채알. 채알이라고 했었어. 채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 해안나무 밑이가 이제 덤불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해안나무 바로 뒤쪽에 그 천씨네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헤매고 다닌 거예요. 이게 일로 왔다 저로 왔다 되돌아갔다. 그러면은 그 나무에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목을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영향도 있을까요? 전설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정을 일주일 보름 이렇게 정을 읽은 사람도 있어요. 저 나무 근처에서? 나무에서 귀신 만났다고 하얀 소복한 사람 만나서 귀신 쐈다고. 그리고 퇴장을 했다는 저쪽 서문 쪽 거기서 사는 사람도 귀신을 만나서 꼼짝달싹 묻었다. 그래가지고 정을 읽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지금 감리교회 앞에가 수로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도 귀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형복이 어머니요. 오형복이네서 정글 읽고 어머니가 오형복이도 기억 못할지 몰라 자기 집인데도.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귀신을 만나서 정을 읽었는데 지금 오형복이가 살던 데가 감리교회 그 뒤쪽에 살았거든. 거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로가 옆에 있다는 거 알고 지났는데 한 발짝을 움부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옮기면 수로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옛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던 채알구신 그건가? 그런데 그 안개가 끼고 그렇게 되면은 기류가 그렇게 되면은 같은 소리도 한 10m 바깥에서 하는 소리도 한 안 들려. 20m, 30m에서 하는 말처럼 짜갈짜갈짜갈 이렇게 들려요. 그 옛날 짜갈짜갈 소리 들렸다는 게 바로 기류 현상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귀신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가사초등학교라는 데를 근무를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 귀신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거기에는 교인의 자녀도 있거든. 그런데 그 신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 있다고 하는 것도 선생님으로서 곤란하고. 선생님 여기 나무에서 호야 나무죠. 네. 호야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천주교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 그 뭐 동쪽 가지 나무에 뭐 매달아서 많이 죽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 선생님은 어릴 때 다르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호야나무 밑을 다니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감기에 걸리시면 약을 사러 가는데 그 밑이 하도 무서워서 아이꼬치라고는 칼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걸 의지해서 심부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지가 제가 그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남쪽에 정남쪽이에요. 남문을 가리킨 쪽으로 큰 가지 우리 제 허리만한 그런 가지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조그만 가지 그 사람이 매달리면 부러질 정도 그 작은 가지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명이 됐는지 동쪽까지에 목을 맸다라고 돼 있는데 그 태풍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는 60년대 그러니까 초반이죠. 그때 태풍으로 그게 잘렸는데 그거로 구유를 만들었다는데 그 가지는 틀림없이 정남쪽 가지예요. 그리고 해안나무 바로 밑에 공소가 있었는데 공소에 사시던 분이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치매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여쭙거든요. 그 가지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쪽이에요? 남쪽. 두 말 없이 남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누가 금명을 했는지 조명을 했는지 몰라도 동쪽이라고 현황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알기로는 남쪽일 가능성이 크다. 남쪽이지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게 우리 식구는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맬 때 철사로 맸다고 그 사람들이 구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시절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철사가 생긴 거지 그 전에는 철사가 없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무슨 철사가 있어요. 창이나 칼 이런 건 두기는 있을 수 있어. 큰 새로 이렇게 망치에 뚫려서 칼이나 창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시절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일본 사람이 와서 철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맹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덤풀이기 때문에 목을 매가지고 돌을 무너뜨리면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서문 바깥에 태창을 시켰다는 건 거기 돌 자리갯돌이 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고 그쪽이 피가 흘러서 옷꼬리까지 흘렀다. 그런 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책에는 그런 기술은 안 됐는데 그건 사실이고. 근데 현재도 그 해화나무 그 줄기 사이에 철사가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철사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숙제인데 내가 거기에 공소에 사시던 분이 빨래 줄을 맸어요. 공소하고 그게 빨래 맨 흔적이에요. 나무는 매면은 철은 조여 있으니까 나무는 부피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터가 생긴 거예요. 철사 맨이. 옛날에 사시던 분이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뭐 철사로 그걸 봤으니까 그 철사에 맸다 이렇게 조금을 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이거 고증 뭐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시절 철사 오늘 귀한 거 알았네요. 정치 철사로 이거를 목을 매갖고 그렇게 고문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고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런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저께도 우리 감독님 보고 여기 철사 있잖아요. 우리 식구는 그 얘기
우리 식구나 저나 이제 교인인데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내 고향 햄이 작사를 하셨다는데요. 네. 그 내 고향 햄이를 작사하게 된 동기는 서산에 그 구경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일경이 햄이 읍성이에요. 그래서 구경이 아름다워라는 가사 한 말을 넣다가 햄이 사람들이 구경이라는 말을 이해가 잘 안 돼서 벚꽃이 아름다워 1절을 그게 계산을 했는데 그 햄이 읍성은 호수자행이 건물을 했고 교황이 다녀갈 만큼 여기 소중한 곳이죠. 소중한 곳이고 그래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다가 햄이를 널리 알리고 햄이를 떠나지 못하고 햄에서 사는 내가 가사를 지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 내 고향 햄이라는 노래를 지게 됩니다. 정든 내 고향이 나는 곳보다 나가가 아름답다 지어진 그 이름 햄이 내 고향이 정말 좋더라 순교자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가야산 이승에 일출이 아름다워 서산 저쪽으로 지는 저 황무지 서면 노을은 서산에 가라 나는 정말 좋더라 좋아라 정든 내 고향이 나는 좋더라 바다가 아름답다 지어진 그 이름 햄이 내 고향이 정말 좋더라 호서자연에서부터 살아있는 곳 해비성 자락에 벚꽃이 아름다워 서산 저쪽으로 지는 저 황무지 저녁 노을은 서산에 가라 나는 정말 좋더라 저녁 노을은 서산에 가라 나는 정말 좋더라 남순자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그 딸들보다도 좀 햄입성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햄이 읍성 햄은 참 이거 아름다운 햄이 읍성인데 읍성이 좋아서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600주년도 되고 또 우리 그 귀하신 그 천주교 쪽에서는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저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또 다녀가신 귀한 그 역사적인 햄이 읍성이잖아요. 여기 이제 앞으로도 600주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더 좀 발전되고 세계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햄이 읍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햄이 읍성을 오면은 행복한 햄이 읍성 가자 햄이 읍성 세계로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햄이 읍성 보전 회장님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내포문화예술협회 그 회장님도 하시고 이러는데 네. 앞으로 이 좋은 햄이 읍성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한번 좀 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역사 보존에 하면서 느낀 바로는 제일 피부에 느끼는 것이 60년대부터 철거 시작해서 철거해가면서 발굴해가면서 85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발굴했으면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할 생각은 시나 문화재청이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한테도 한번 가서 찾아뵙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굴했으면은 복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복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부씩이라도 매년 하면은 여기 뭐 지금 직원들도 와 봐서 알겠지만은 너무나 허허벌판 아니냐. 그랬더니만 앞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먼저 여기 문화재청장님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자꾸 예산만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은 잘 써가면서 여기에는 조금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미읍성 내년에 600주년을 기념하는 해미읍성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미읍성 600주년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각자의 생각하시는 거, 해미읍성 축제에 바라시는 거 한 말씀씩 해주세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지역을 성을 싼 돌에 새긴 거를 보면 공주, 홍성, 당진, 임천 이런 게 돌에 새겨 있거든요. 청주 이렇게 돌에 새겨 있는데 그게 지금은 글자를 자세히 해야 발굴이 되는데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글씨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쌓기를 조각품이나 뭘 만들어 가지고 성쌓기 대회 그 지역에서 와서 그렇게 부역을 했든지 장정이 와서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성쌓기 이런 놀이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전에는 성쌓기가 있었는데 볕단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시사성이 떨어졌는지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각분이나 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대처럼 이렇게 해서 성쌓는 누나 아치 이런 거를 좀 쌓는 거를 제안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은 태종이 여기 내려와서 이 해미읍성이 중요성을 느끼고 이쪽에다가 이제 축조를 했는데 세종 3년에 완공을 한 이후로 한 150년 동안 병영성으로 여기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영성이라는 그런 의미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전무해요. 그래서 좀 병영성다운 면모를 가진 또 그런 자리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번 600년 축제 때는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은 병영성 중에서 호소 좌영이 근무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병영에 관한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호소 좌영 전권을 호소 지방에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박해했던 당시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마 재현한다든지 600년 행사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미읍성 축조가 600년 됩니다. 내년에 큰 행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해미읍성으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